지금 현재의 상황을 2000년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 미래에 대한 낙관이라든가 저금리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경영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는 사람들 사이에서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랑 최근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해요. 주가가 끝없이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1997년과 98년 있었던 급박한 금융위기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끝없는 기대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 이런 것들이 2000년 정보통신 거품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최근 발간된 책 버블 부의 대전환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그때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 최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라든가 또는 파이어폭스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인터넷 내비게이터를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조급에 해당되는 게 바로 넷스케이프라는 엔진이었습니다. 이 넷스케이프의 CEO였던 앤드리슨이 1996년 2월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는데요. 왜 그가 표지 모델로 등장했냐 하면 그가 만든 넷스케이프가 한 푼의 수익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99년 온라인 회사였던 그때 당시 인터넷 세계의 거인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메리칸 온라인에게 인수됨으로써 이분은 투자의 신화 또는 인터넷계의 신화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과 침체의 과정들은 참으로 드라마틱했는데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는 2000년 초반 50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2003년에는 1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하락률이 거의 80%까지 이르는 놀라운 주식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버블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버블에 나타났던 이유는 뭘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소개했던 책 버블 부의 대전환에서 이야기했었던 버블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유동성, 저금리를 통해서 돈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몰려들 것.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끝없는 낙관 속에 투기가 불붙을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거래의 용이성, 시장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강세를 유발했던 요인은 장외에 투자되어 있었던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어떤 기업들이 큰 성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오랫동안 장외 시장에 묶여 있어야 되는 돈들이 손쉬워진 상장 공모, IPO 시장 덕분에 손쉽게 투자 자금들을 회수하고 또 그 돈이 다시 자산 시장에 투입되는, 어떻게 본다면 자산 흐름의 선순환을 탈 수 있었던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성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서 자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유입된 것, 미래에 대한 낙관 등이 부풀어 오른 것이 자산 시장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강세를 일으킨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산 시장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불러오는데 또는 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됐던 것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시장성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9년 한 해에만 기업 공개 건수가 얼마였냐면 371건,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공개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4,500억 달러, 그리고 2000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요. 경제에 아무리 돈이 많고 시장에 수많은 유동성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되고 또 그 상장된 기업들이 지분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일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식시장의 수급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잊어버렸던 거죠. 여기 더 나가서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연준이 그때 당시 미국의 정책금리를 무려 6.5%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해버린 것도 나스닥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킨 요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금리의 상승과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으로의 이탈, 그리고 고금리가 불러온 경기의 둔화, 이런 여러 가지 공포들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끝없는 IPO 속에 쏟아진 주식의 대규모 공급이 불러온 수급 불균형까지 가세하면서 정보통신 거품은 결국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주가가 80%나 폭락하게 되었던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레버리지 투자였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진 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인구들이 2000년을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점과 단점을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가 이 사람이 금융시장의 여건들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투자 원금은 이제 1000만 원이었지만 투자의 규모는 5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서 20% 상승해 5천만 원의 주식이 6천만 원으로 평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의 수익률은 100%입니다. 왜? 1000만 원의 원금을 가지고 4천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률 100%죠. 그러나 반대로 2000년 초반처럼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20%만 빠져서 5천만 원이 4천만 원 되는 순간 이 사람의 투자 원금 1000만 원은 호공으로 날아가겠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이 전화를 할 겁니다.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신이 담보로 맡긴 주식은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은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던 부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마진콜에 직면하고 마진콜이 또 새로운 마진콜을 부르는 연쇄적인 주가의 폭락 상황들이 출현하게 될 때 버블은 붕괴되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버리지가 끝없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에서의 시장성이 높아지며 주식 공급이 늘어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돈의 공급들이 줄어드는 시기가 출현할 때 자산시장에 아무리 끝없는 낙관론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2000년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 미래에 대한 낙관이라든가 저금리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만 주식의 공급 면에서 본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IPO가 쏟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 버블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